왕상휴수는 천간과 계절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왕상휴수가 확장 발전하여 12운성으로 되는데 12운성이로는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12운성이로는 확장 발전하여 12신살이론이 되는데 12신살이론은 지지와 지지 간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12신살이라는 항목에서 왕상휴수와 12운성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왕상휴수에서 12운성으로 12신살로의 확장 발전 과정과 상관관계를 이해함으로써 12운성이나 12신살을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2운성은 천간의 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론으로서 천간을 지지에서 즉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고 하는 12지지에서 인간의 일생에 비유하여 절태양, 장생, 목욕, 간대, 인간, 재양, 새, 병사, 묘라는 용어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 12운성은 왕상휴수가 확장 발전된 것으로서 왕상휴수는 천간의 기의 흐름을 계절에서 왕상휴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기의 성세를 나타내는 이론인 것입니다. 이 12운성이 확장 발전하여서 12신살 이론이 되는데 12신살 이론은 그 주체가 삼합하는 지지 삼합이 다른 지지 공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환경과 인간적인 심리, 행동 특징을 나타내는 이론입니다. 급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환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렇게 12개의 신살로 나타납니다. 왕상휴수, 12운성, 12신사를 비교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상휴수는 그 주체가 천간입니다. 천간을 어디에다가 대조하느냐? 계절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대조를 해서 천간의 기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간명할 때는 계절의 공간에 따른 환경과 심리,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운성도 왕상휴수와 마찬가지로 그 주체는 천간이고 단지 대조 상대가 12지지라고 하는 공간으로서 이 12지지의 공간에서 천간이 어떠한 기운의 변화를 나타내는가를 의미합니다. 지지 공간에 따른 환경과 심리, 인간관계를 나타냅니다. 왕상휴수는 계절이라고 하는 공간에 따른 거지만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12지지 공간에 따른 것입니다. 12신살은 그 주체가 이제는 왕상휴수나 12운성처럼 천간이 아니라 삼합하는 지지를 그 주체로 삼았습니다. 이 주체를 12지지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대조를 하여 이 삼합하는 지지가 어떠한 기운의 변화를 가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간명을 할 때에는 이 삼합하는 지지가 다른 지지 공간에서 나타나는 기운의 변화, 환경, 심리,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표로서 크게 본다면은 왕상휴수는 천간을 계절에 비교하여 왕상휴수라고 하는 용어로서 나타내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라고 하는 어떤 기운이 계절에 따라서 왕성한 기운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장하는 기운을 가지기도 하고 쇠락하는 기운을 가지기도 하고 잠복해 있는 기운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12지지에 대조해서 나타낸 것인데 왕상휴수에서 잠복기에 있는 수의 기운으로 12운성을 보자면은 절태양이라고 하는 12운성의 세 용어가 해당하고
성장기에 해당하는 12운성으로는 장생, 목욕, 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성한 기운을 가진 12운성으로서는 임간, 제왕, 세라고 하는 용어로서 나타내고, 세락기에 해당하는 12운성은 병, 사, 묘라고 하는 용어가 해당합니다. 일생에 비유해 볼 때에 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이성과의 인이 끊어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태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뱃속에 잉태된 상태, 잉태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잉태돼서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만삭이 되고 갓 태어난 영아기 시절을 갖다가 양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활동성, 인간으로서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왕상유수의 잠복기에 해당한다. 절태양은 그런 시기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에 해당하는 12운성의 장생, 목욕, 간대는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 시기를 의미하고, 목욕은 청소년기를 의미하고, 간대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12운성에서 나타나는 용어로는 임간, 제왕, 세가 있는데, 임간이라고 하는 시기는 사회에 진출한 시기를 의미하고, 제왕이라고 하는 시기는 사회에 진출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세라고 하는 것은 왕성한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운성이 세락하는 기운을 맞이하여 병사묘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정기를 지나서 늙기 시작하는 초록이의 시기를 의미하고, 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시기를 의미하며, 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 죽음에 죽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12운성이 더욱더 확장 발전하여 12신살 이론으로 발전하는데, 12신살은 그 주체가 지지 삼합입니다. 삼합하는 지지를 12지지라고 하는 공간에 대응하여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환경이라든지 인간의 심리라든지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12신살입니다. 잠복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로서는 12운성으로는 절태양의 시기가 있는데, 이 절에 해당하는 시기가 급살, 태에 해당하는 시기가 제살, 양에 해당하는 시기가 천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급살, 제살, 천살의 시기는 때를 기다리는 시기를 말합니다. 때를 기다린다. 지금은 환경도 좋지 않고 개인적인 심리도 의기소침해져 있고 활동하는 그런 활동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기를 나타냅니다. 급살, 제살, 천살이 그런 시기를, 때를 기다리는 시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장기에 해당하는 12운성의 장생, 목욕, 간대에 해당하는 이런 시기는 12신살로 보면은 지살, 연살, 월살에 해당합니다. 유아기에 해당하는 12운성의 장생은 12신살의 지살로서 이동, 변동수를 나타내는 자발적인 이동, 변동을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동을 가지는 그런 지살로 나타나고, 목욕이라고 하는 청소년기는 나를 도화살로도 나타나고 연살이라고도 하는데, 나를 나타내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적극적으로 꾸미는 그런 시절을 의미하고, 이제 그 간대라고 12운성의 간대라고 하는 성인이 된 시기는 월살로 나타납니다. 이런 성장기에 해당하는 지살, 연살, 월살은 이제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시기. 따라서 지살, 연살, 월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환경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인간관계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시기라는 것을 가장 근본에 두고 이 해석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왕상휴수의 왕성한 시기인 왕의 시기를 12운성으로 보면은 임간, 재양, 새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라 볼 수 있는데 12신살로는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왕성한 기운을 가진 그런 시절이고 그런 시절로 인해서 나의 환경과 나의 심리와 나의 인간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를 무한정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 싶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다른 일을 꾸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로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폐해가 발생하므로 겸손을 가져야 하는 시기다. 따라서 망신살이나 장성살이나 반한살을 해석할 때에는 1차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겸손을 가져야 하는 시기다. 겸손해야 하는 시기이다. 겸손을 가져야지만이 더욱더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서 해석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상휴수로 세락기에 해당하는 세락기에 해당하는 12운성으로는 병사묘가 있는데 이때는 12신살로는 역마 육해 하계에 해당합니다. 병이라고 12운성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늙기 시작해서 죽음을 앞두고 죽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역마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변화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늙기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 것을 저 멀리 치워두고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약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역마살로이라고 해석이 되며 육해는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6가지 해로움을 가지고 온다. 하계살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 지난날에 이런 모든 영화로운 시절을 다 덮어버린다. 이런 하계살, 이런 역마 육해 하계살은 다음을 위해서, 다음 생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시기이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시기라는 것을 관점에 깔고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개별적 적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주체에 따라서 왕상휴수 12운성 12신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왕상휴수와 12운성과 12신살이 가지는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1년은 4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을 하고 또다시 겨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봄에 해당하는 계절로는 인, 묘, 진월이 해당하고 여름에는 사, 오, 미월이 여름이며 신, 유, 수월이 가을이고 해, 자, 축월이 겨울입니다. 자, 그럼 가불목 그리고 지지삼합으로 봤을 때는 해묘미, 삼합, 목구, 가불목, 그리고 해묘미, 목구 이것에 대한 왕상휴수나 12운성, 12신사를 한꺼번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불목은 왕상휴수로 봤을 때에 가을인 신유수월에는 참복해 있습니다. 자, 봄에 왕성한 목기운, 가을 목기운이 금이 왕성한 가을에는 금의 왕성한 금기운에 억압되고 눌려서 이때는 밖에 나타나지 못하고 억압되고 참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글자를 써서 수균이다, 가두어져 있다라고 해서 잠복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가불목은
겨울에서는 이 목기운이 자라는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을 갑을 먹은 겨울의 상이라고 하는 성장하는 기운을 가진다. 봄 인묘진월에서는 목기운이 왕성한 봄에 목기운이 있으니 더욱 이 목기운이 왕성하게 떨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봄에 갑을 먹은 왕성한 기운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봄에 왕성한 기운이 자기 기운을 다 펼치고 난 다음에 여름에 가서는 이제 쉬어야 되는, 휴식을 취하는 휴의 기운을 가진다. 해서 갑을 먹은 가을에 수, 잠복하는 잠복기, 겨울에 상, 성장하는 성장기, 봄에는 왕성한 기운, 여름에는 쇠락하는 기운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갑을목이 이 12운성으로 볼 때는 가을에 신유술에는 12운성으로 절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신월은 절, 유월은 태, 수월은 양이라고 하는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신월부터 절태양 이렇게 순서를 해서 절태양, 그 다음에 해월의 장생, 목욕, 간대, 임간, 재양, 세병, 사묘의 순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 갑을목이 왕상유수와 12운승에서는 갑을목 천간이 주체가 되어 있지만 12신살에서는 해묘미로서 삼합하는 해묘미 삼합 목국이 주체가 되어서 12지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잠복되어 있는 절태양의 시기에는 12신살로서는 급살, 제살, 천살이라고 하는 급살부터 급제천, 급살, 제살, 천살이라고 하는 신살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이어서 장생을 해당하는 해월에는 지살과 연살, 월살, 망신살 이런 순으로 쭉 돌아서 다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을목, 해묘미, 삼합목국의 왕상유수, 12운성, 12신살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수에 해당하는 잠복된 기운이 12운성으로는 절태양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12신살로는 급살, 제살, 천살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이어진다는 것이고, 왕상휴수의 상이라고 하는 기운은 12운성의 장생, 목욕, 간대라고 하는 용어로서 12운성의, 그리고 12신살의 지살, 연살, 월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갑을목이 봄철에 왕한 기운을 가지는데, 이것은 12운성으로서는 임간, 제왕, 세라고 하는 용어로서 나타나고, 12신살로서는 망신, 장성, 반한으로 이렇게 연간이 대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상휴수의 휴에 해당하는 기운에서는 12운성으로서는 병, 사, 묘가 해당하고, 12신살로서는 영마, 육해, 하계가 해당하며 병가, 12운성의 병가, 12신살의 영마가 이렇게 대응이 되고, 12운성의 사와 12신살의 육해가 대응이 되며, 12운성의 묘와 12신살의 하계가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병정화, 무기토에 대해서, 그리고 인호술 삼합의 왕상유수, 12운성, 12신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 보든 이 그림에서 보든 어느 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수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정화, 무기토에 대해서 왕상유수는 겨울에 왕성한 수의 기운에 의해서 이 병정화의 기운이 억압된 기운으로 해서 나타나지 못함으로 해서 잠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둘 숫자를 써서 수의 기운이라 하는데, 이 수의 기운에 해당하는 12운성으로는
절태양이 있으며 이 절태양하고 서로 대응되는 12신살로서는 인호술 삼합하여 하곡한 이 지지와 지지를 보는 12신살로서는 급살, 제살, 천살에 해당하며 12운성이 해에서 절태양을 따라서 같이 순행을 하게 되면은 인해서 장생, 목욕, 간대, 인간, 재양, 세병, 사묘 다시 겨울에 접어들은 이 해에서 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와 똑같이 12신살을 보면은 절에 해당하는 급살부터 제살, 천살, 지살 이런 순으로 순행을 하면서 다시 또 하객살에 거쳐서 다시 급살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경신금, 천간의 경신금과 지지 사유축 삼합의 왕상유수 12운성 12신살도 보면은 이 거두어 잠복기 억압되어서 잠복되어 있는 이 시기가 이 가을의 금기운, 경신 금기운이 여름의 목기운에 눌려서 억압돼서 나타나지 못하고 잠복되어 있는데 이 잠복되어 있는 이 인묘진을의 인을부터 시작하여 이 12운성은 절, 태, 양, 장생, 목욕, 간대, 인간, 재양, 세병, 사묘의 순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신살로서는 사유축 지지삼합이 지지와 지지를 만나서 하는데 이런 억압된 기운, 잠복한 기운인 이 기운에서 이 인월의 12운성이 절에 해당하는데 이 절에 해당하는 것과 대응되는 이 인월의 급살, 묘월의 제살 이런 식으로 급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환살, 역마살, 육해살, 하객살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또 인계수 그리고 지지삼합의 신자지삼합 수국을 본다면은 이 수국은 화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여름에 이 화의 기운에 억눌려서 억압되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잠복되어 있는 거들 숫자인 수의 기운인데 이 여름은 사오미월을 의미합니다. 이 사오미 여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4월에 12운성으로는 절에 해당하고 이 절에서 5월 미월로 이렇게 순행을 하면서 절태양, 장생, 목욕, 간대, 인간, 재양, 세병, 사묘로 순환을 하고 다시 4월이 되면서 다시 절태양으로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4월에 절에 해당하는 12운성은 12신살로서는 급살에 해당하고 이 여기서부터 급살부터 다시 오른쪽으로 순행하면서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환살, 역마살, 육해살, 하객살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12신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